얼마 전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내 말을 듣는 척만 해요. 눈은 딴 데 가 있고 대답은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손주한테 뭘 말하려고 하면 알았어요. 할머니하고 방문을 닫아버려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됐나 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느낌. 가족 모임에서 입을 열면 분위기가 묘하게 식는 느낌. 조언을 하면 내내하고 흘려듣는 자식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는 손주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말이 이렇게 가벼워졌나?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품격 있는 첫마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3초 안에 사람들은 당신의 눈빛을 보고 표정을 읽고 첫마디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존중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나 직책이 아니라 바로 그 첫마디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어떤 말은 상대를 다치게 하고 어떤 말은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첫마디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를 높이는 동시에 당신의 격을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 말은 제대로 들어야겠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말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의 무게가 실려야 하는 이유.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5가지 표현. 그리고 반대로 당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말버릇들까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부터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족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고 지인들이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처음 만나는 사람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이 품격을 갖추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격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얇은 조각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단 몇 초의 관찰만으로도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격, 신뢰도, 사회적 지위까지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첫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둘 다 인사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자는 관습적 인사로 처리됩니다. 후자는 존중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사실 3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정도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다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진 결과를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나중에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달라. 나를 귀찮은 노인네로 보지 않더라고. 내 시간이 소중하다고 먼저 말해주니까 나도 그 선생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 단 한마디가 환자를 처리해야 할 대상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둘째,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식당에서도 마트에서도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다릅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쁜 시간 중 일부를 자신을 위해 내어주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배려 깊은 태도이고 생각의 깊이이며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명절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손주가 식사 후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할머니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간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듣는 순간 마음이 확 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자는 음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후자는 할머니의 수고와 시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음식은 사라지지만 들인 시간과 정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에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막연한 고마움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위해 투자한 시간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셋째, 관계의 시작점을 바꿉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한 대화는 일반적인 인사로 시작한 대화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관계의 균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야 해. 내가 선배니까 어른이니까 먼저 인사를 받아야 해.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곧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명문가 중에 풍산류씨 가문이 있습니다. 대대로 학자와 관료를 배출한 집안인데 이 집안의 가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인사하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감사를 전하라. 실제로 그 집안 후손들을 만나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들은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히려 더 공손해졌다고 합니다. 먼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도리어 민망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높아진다는 역설입니다. 이 말의 위력은 거창한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은행에 갔을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동네 우체국에 자주 가시는데 항상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느라 무뚝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포를 찾으러 갔는데 평소와 달리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포 하나만 찾으려고요.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환해지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려? 제 일인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나중에는 무거운 소포를 차까지 들어다 주기까지 했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항상 이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말투를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바꿉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에 무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소 거친 말을 해도 아직 젊어서 그래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더 신중해야 하고 더 품격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젊은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첫 신호입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말은 곧 태도이고 태도는 곧 품격입니다. 품격은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를 빛내는 것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높이는 동시에 나의 그릇도 함께 키워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이 한마디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부 품격을 높이는 5가지 말의 기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첫 마디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의 대화에서 당신의 품격을 더욱 빛나게 할 5가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외워서 기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그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첫 번째 표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나아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사는 예의이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인정입니다. 상대방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 상담을 받고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선생님, 설명을 정말 쉽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네요. 의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듣는 척하다가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한마디는 의사에게 보람을 줍니다. 아, 내 설명이 이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됐구나. 그러면 다음에 당신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의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고 더 정성껏 진료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와 환자 관계뿐만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마트에서 물건 위치를 친절하게 안내해준 직원에게도, 동네 약국에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준 약사에게도, 심지어 길을 알려준 낯선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말씀 잘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타인의 친절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말로 되돌려줍니다. 그것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두 번째 표현,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다 훨씬 격을 높여줍니다. 새겨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경험이 많아집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주는데 솔직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별로 와닿지 않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금방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 말씀,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릅니다. 설사 당장은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상대방은 최소한 당신이 자신의 말을 존중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헬스장에 다니시는데 트레이너가 운동 자세를 교정해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나도 젊었을 때 운동 좀 했어 하는 마음에 약간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트레이너의 조언이 맞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제 말씀해주신 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조언으로 새겨듣고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트레이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 그 이후로 트레이너는 이 어르신을 특별히 챙겨줬다고 합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개인 맞춤으로 짜주고 식단 조언까지 해줬답니다. 단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경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했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언을 새겨듣겠습니다 라는 말 한 줄입니다. 세 번째 표현,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배울 게 뭐가 있나?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춥니다. 반대로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배우려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 당신보다 더 깊이 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건 나도 알아 하고 넘어가는 것과 그런 관점도 있군요.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하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품격이 있어 보입니까?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이 표현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 60대 후반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신기한 앱을 설명했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문득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할머니도 배워볼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손주의 얼굴이 확 달라지더랍니다.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열심히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평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가 할머니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와의 대화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니까 손주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당신이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신만큼은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표현,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은 대화가 끝나갈 때 쓰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라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한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반대로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것은 곧 그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고 나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좋았어요. 친구는 기분이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이 말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먼저 해주시면 젊은 사람들은 그 말에서 따뜻함과 존중을 느낍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학교 생활, 진로 고민,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까지. 할아버지는 꾸짖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답니다. 산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너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더라. 할아버지도 많이 배웠어. 고맙다. 그 학생은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과의 시간을 즐거워했다는 것,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웠답니다. 말은 정이 담기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이 표현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나에게 의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보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가 훨씬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즐거웠다는 수준을 넘어서 내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참석했거나 강연을 들었거나 지인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후반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선배의 은퇴 기념 모임에 갔답니다. 선배가 30년 직장 생활을 회고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나는 직급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려고 노력했어. 그게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이분이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배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느끼고 갑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배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줬다는 것의 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느꼈다면 느꼈다고 말하고 좋았으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걸 말로 전해줘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이 5가지 표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을 중심에 둔 말입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준 영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왔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가치 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당신에게 배울 점이 있다.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즐거웠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당신이 내게 의미를 줬다. 이것이 바로 품격의 핵심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이 5가지 표현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담으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존중하고 싶으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품격 있는 말이란 마음이 바른 사람의 말투입니다. 3부 품격을 깎아먹는 5가지 말버릇. 지금까지 품격을 높이는 말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말버릇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들으면 흔하지만 말하는 순간 당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자주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입니다. 나 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말은 듣기도 전에 벽이 생깁니다. 상대는 즉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또 옛날 자랑 시작됐구나. 이분은 지금 대화가 아니라 훈계하시는 거구나. 물론 과거의 경험은 귀중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분명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나 때는 이렇게 고생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고.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지. 이런 말을 들으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 고민은 하찮다는 건가? 나는 노력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세대 간의 꼴은 깊어지고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과거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길이 지금과 다르긴 한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해 줄게. 같은 경험담이라도 강요가 아닌 참고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아닌 나눔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한 40대 중반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신입일 때는 이랬다로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신입사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답니다. 지금이랑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한데
내가 처음 회사 다닐 때 이런 실수를 했었어. 그때 선배가 이렇게 조언해줘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혹시 너희한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신입사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질문도 많아졌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나 때는 대단했다는 자랑입니다. 후자는 나도 실수했지만 이렇게 배웠다는 공유입니다. 과거는 무기가 아니라 선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정말 걱정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분 나빠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나이 들어 보이나? 내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나? 외모, 건강, 체형에 관한 말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걱정된다면 이렇게 돌려 말해 보십시오. 혹시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자는 당신이 아파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후자는 바쁘셔서 피곤하신 것 같다는 배려입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표현 방식을 바꾸면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칼입니다. 조금만 거칠게 쓰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이 말은 상대의 말을 가로채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즉시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구나.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도 대화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입을 닫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앞세우면 지식이 아닌 자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유혹이 강해집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오래 살았어.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한 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도 배우고 싶네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몇 배로 높여줍니다. 네 번째, 난 그런 거 못해. 이 말은 자기 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한계를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난 기계는 못 다뤄. 난 스마트폰은 몰라. 난 그런 거는 관심 없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분은 그냥 배울 생각이 없구나.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겠구나. 나이가 들수록 배우려는 마음이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씩 배워보려고 해요. 이런 말 한 줄이 당신을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 했는데 처음에는 할머니는 그런 거 어려워라고 거부했답니다. 그러자 손주가 더 이상 알려주려 하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을 바꿨답니다. 할머니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배워볼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손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열심히 천천히 알려주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조금씩 배우는 모습에 뿌듯해했답니다. 지금은 화상통화로 손주와 자주 대화한답니다. 만약 그때 난 못해라고 했다면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심코 내뱉는 투박한 말들.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괜히 설치다가 다친다. 이런 말들은 걱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꺾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친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그렇게 하찮나?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걱정하는 마음은 말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조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걱정도 전하면서 상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모두 익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이제부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상대에게 어떤 기분을 줄까? 이 질문 하나면 당신의 말투는 품격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4부 말 끝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무게. 말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든 말끝이 날카로우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말과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말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미안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불씨를 던지는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녹입니다. 말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배려가 담겨야 완성입니다. 마지막 말 한 줄이 관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말의 끝을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표현들이 상대를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의견을 전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말투가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아니잖아. 똑바로 좀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식당 직원이 머리를 깊이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도 그 어르신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분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말끝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무게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말을 신중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끝을 부드럽게 바꾸면 말 자체는 잊혀도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게 바로 말의 마무리가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말로 빚어가는 당신의 품격. 나이가 들었다고 품격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품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월이 준 지혜, 살면서 겪은 수많은 순간들, 그 안에서 다듬어진 말 한마디. 그것은 젊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흉내 낼 수 없는 깊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말의 품격을 드러낼 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 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당신의 깊이가 담깁니다. 누굴 만나든 이 말부터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대화 중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십시오. 이 말들은 모두 마음의 품격이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어려운 말도 억지로 외워야 할 말도 아닙니다. 진심이 담기면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옷이 낡아도 괜찮습니다.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거칠면 모든 게 빛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하고 단정하면 그 사람은 늙어도 고귀해 보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말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얼굴입니다.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한 대화는 상대방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보람을 줍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보십시오. 대화가 끝날 때 오늘 많이 느끼고 갑니다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난 그런 거 못해. 같은 말은 의식적으로 피해 보십시오. 단 하루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 달만 지속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당신의 새로운 말버릇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품격 있는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어떤 표현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지식을 가슴에 담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을 대하는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 자신도 바뀝니다.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고, 더 귀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에 품격이 깃들기를, 그리고 그 품격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